네, 안녕하세요. 펀드 마케팅 팀의 김동훈 차장입니다. 네, 김현정 차장입니다. 네, 저희 한 달 만이죠, 네. 8월 4일 날 저희가 했더라고요. 한 달 안 됐나요? 네, 고급 클럽.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 네. 3주 전에 했더라고요, 저희가. 네. 근데 제가 파마한 지 지금 한 달 반 됐거든요. 네. 좀 막, 정리 좀 해야 될겠네요. 파면 되게 증상이 나오는데. 예,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을 왜 말씀드리게 됐냐? 물론 최근에 이제 무슨 달러 강세, 뭐 그거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영업점에서 가끔 뭐 해지 안 해지 여쭤보신 분도 있고, 해지 안 해지 개념이라든가 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해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물론 당장 마케팅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알아놓으면은 독이 되지는 않죠. 알아놓으면 좋은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운 부분 제가 과감히 넘어가고 또 연장차님 계시니까 옆에서 이제 또 쉽게 또 설명 추가로 드리실 거잖아요. 네, 예, 추임새를 잘 넣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금요일이라서 좀 마음도 들떠 있으시고, 그다음에 아직 영업이 안 끝났은 되셔가지고 화상이 집중 안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녹화해서 여기도 등재하고 제 밴드에도 별도 등재해 놓을 테니까 지금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그때 다시 보기 하셔도 되고요. 그냥 자료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제 말을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해 안 간다고 그냥 중간에 나가시지 말고요. 끝까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은 네, 적은 것처럼 뭐 환율 그러면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뭐 저도 외환 한번 보신 분들은 대부분 외환 그러면 하시니까 뭐 저보다 더 잘 많이 아시겠지만 오늘 딱 펀드 투자에 필요한 환율만 지금만 정리를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목차례 할 건데요. 제가 우측에 적힌 것처럼 가급적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아세요? 범죄도시 아닌가요? 범죄도시 1, 2? 보셨어요? 2는 아직 못 봤어요. 투하도 못 봤어요? 지금 VOD 나왔거든요.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범죄도시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저 왼쪽 아시죠? 네, 이름 뭐였죠? 이름이 G.O.D 멤버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잘 모르겠네요. 아니 배우 이름 말고 극 중에서 장첸이라고. 창첸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애가 분이 강예상 맞아 강예상. 네. 그 마동석인데 갈수록 빌런이잖아요. 갈수록 이제 1편보다 2편이 더 악랄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마동석이 다 이기거든요. 이기는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 이 세 명을 봤을 때는 마동석이 가장 세요. 그쵸? 세잖아요. 근데 이 그림 보고 어떤 느낌이세요? 되게 한쪽은 되게 힘이 세고 한쪽은 되게 연약하고 애기손 같죠?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마동석이에요. 저분 아세요 혹시? 드웨인 존슨? 네, 왼쪽. 네. 프로레슬러, WWE 프로레슬러는 더 락. 그렇죠. 드웨인 존슨이라고 저 영화로 많이 나오는 분인데 마동석 이렇게 힘이 참 세고 엄청 강한 캐릭터 나오지만 실제로 이렇게 덜 입혔을 때는 애기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애기손. 환율이 이렇죠. 환율이 더 락이랑 이런 마동석처럼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어떻게 환율을 좀 다시겠지만 쉽게 표현 드리려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가져왔는데 결국 환율은 상대적이죠. 한 통화가 약세면 나머지 한 통화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이 다 그랬잖아요. 달러가 강세가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메뉴에 표현 저런 것처럼 환율은 상대적 가치이고 결국은 두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인 거죠. 그렇죠. 저는 그 사진을 볼 때까지는 네.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런 맥락에서 아, 이 의미요? 이거랑 범죄도시 나왔을 때 모르셨구나 이거를. 네, 그렇죠. 상대적인 거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저희가 사전에 자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진짜 연습생 처음 보고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면 모르실 수 있어요. 예. 환율을 좀 더 쉽게 설명드려 그림 가져와 봤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어쨌든 환율이 개입되는 거는 그 해외 펀드 가입이라든가 마케팅할 때 환율이 개입되니까 이런 부분 설명드리는 건데 간단히 해외 펀드 분류부터 먼저 볼게요. 뭐 투자 지역별로 아시죠? 글로벌이 있고 지역별로 분류했을 때도 있고 국가별 펀드도 있을 거고요.
뭐 주식이나 채권은 더 동일하지만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투자하는 펀드, 신흥국에 투자하는 펀드 둘 다 공통으로 국채,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고 그리고 회사채는 투자 등급, 어느 정도의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발행하는 투자 등급 채권, 보통 IG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신용도가 낮은 보통 저희는 하이힐드, 투기 등급 채권이 있고요.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이거 그냥 참고로 제가 가져와 봤고요. 그 저희가 파는 펀드 중에 뭐 저희가 안 파는 것도 있지만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해외 펀드는 분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역내 펀드하고 역외 펀드가 있는데 저희가 파는 거는 지금 저희 이제 농협이 팔고 있는 거는 역내 펀드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유리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펀드라든가 뭐 한국투자 뭐 그룹 전기차 이런 거 있잖아요. 국내 운용사가 직접 설정을 해서 해외 투자한 펀드. 그게 역내 펀드거든요. 근데 저희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지만 특히 뭐 하나은행, 예전 외환은행이죠. 하나은행, 외환은행, 뭐 SJ은행 같은 데서 보면은 역외 펀드를 팔아요. 해외 운용사가 설정해서 이제 하는 펀드인데 실제 차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차이는 거래 통화예요. 저희가 지금 펀드를 가입할 때 물론 지금 저희가 USD 기준가 하는 펀드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나라가 파는 역내 펀드에 그냥 거래 통화만 저희 달러를 한 거고요. 실제로 대부분 해외 펀드는 다 원화로 저희가 입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우측엔 역외 펀드는 실제 그 해당 국가 그 펀드가 거래하는 통화로 해요. 뭐 달러라든가, 본 달러겠죠. 달러라든가 유로, 엔화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가 뭐 오늘 주제하고 상관이 없지만 국내 펀드, 국내 설정 역외 펀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재투자를 하잖아요. 재투자가 있고 해외 펀드는 재투자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가 환해지. 자, 해외 역외 펀드는 우측에 있는 거는 환해지를 아예 없어요. 환해지 하려면은 별도로 펀드 신규 가입과는 별도로 고객이 은행과 선물한 계약. 머리 아프죠? 우리 그러면 네. 우리 농협은행에서도 여기 펀드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네, 아예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다른 은행은 있어요. 타행들이 지금 외국계 은행 있잖아요. 그건 하고 있는데 신한하고 KB전도 사고 있는데 거의 신규가 안 돼요. 안 된 이유가 저 선물한 계약이라는 게 저희 고객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저희 나중에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추가로 돈을 또 물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민원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펀드를 안 하는 거고. 그럼 뭐 SCJL은 HSBC. 예, 그런데 많이 하면 시티은행 예, 많이 하죠. 그리고 실은 저거는 약간 환에 대한 부분이 좀 익숙한 고객님들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 환해지가 안 되니까 별도로 환해지 계약을 별도 계약 맺는 거죠. 펀드 계약 별도, 환해지 별도 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파는 해외 펀드들은 뭐 해지 언해지도 있고 아예 해지 언해지 없이 그냥 전체 환해지라는 펀드 있는 것처럼 펀드 자체적으로 환해지를 수행하거나 안 하거나 판단하는 거죠. 그냥 쉽게 그냥 우리는 역내 펀드. 예, 역내 펀드 하시면 돼요. 생각하면 예. 되겠다. 근데 이제 시중에서 역외 펀드 이야기 나오니까 그 제가 그냥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 화상의 가장 큰 단점은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네. 자, 요거 이제 환율 기초인데, 네, 부부의 세계. 뭐 다 아실 거예요. 자, 환율이 상승한다는, 특히 이제 국내 원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 상승.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은 환율이 상승. 여기 밑에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뭐 그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 됐다는 얘기는 원화로 표시하는 달러의 가치가 강세를 간다는 거야. 결국은 환율 상승은 우리나라 가치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반대로 환율 하락은 우리나라 통화 가치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다. 그럼 결국 반대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거다. 물론 순서는 달러 가치가 먼저죠. 달러가 상승하니까 국내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걸 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뭐가 먼저 상관없이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결국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다. 그거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우리 원달러 환율이 거의 13년 만에 뭐 최고치.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더라고요. 완전히 지금 환율 상승. 그렇죠. 국면이. 환율 상승. 네. 근데 결국은 달러 가치 상승 때문에 환율 상승이 계속 일으켜서 결국은 저게 주가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네. 영업점에서 뭐 전화 응대를 받았는데 환율이 본인이 보기엔 좀 고점 같다. 그래서 환율을 하락했을 때 이익이 되는 상품에 좀 어떤 게 있느냐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최근에 직원분들께서 환율에도 많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저희가 적절하게 교육을 잘 잡은 거네요. 그렇죠. 저희 한 달 전에 잡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성견증이겠네. 네.
근데 환율 하락하는데 투자형 상품은 펀드로는 지금 없고요. 그렇죠. 하려면 이제 진짜 해외 상장 ETF 하시거나 국내 달러 선물 인버스 이런 거 그렇죠. 있긴 해요. 네. 근데 참 환에 투자한다는 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주식보다 뒤에 어려운 게 말씀드렸지만, 환율 예측이라고 예, 하잖아요. 주식보다 더 어렵습니다. 네. 환율은. 그래서 그분은 진짜 뭐 저희 레버리지 이런 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인버스 펀드보다 환율에 베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저도 때문에. 어제 ETF가 있을 거라 네.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좀 찾아봤더니 진짜 네네. 달러 인버스, 달러 레버리지, 있습니다. 달러 인버스 레버리지 다 있더라고요, ETF로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위 자산가분들이 달러 2배, 해외 가면 2배, 3배짜리 그렇죠.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저희가 펀드에서는 뭐 그런 상품까지 내면은 이게 수익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예, 좀 많이 안 내는 편이죠. 이것도 약간 기본적이긴 하지만, 이거는 외환에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뭐, 약간 이론적 내용이지만, 제가 너무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간단히 이제 이런 기타 정도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직접 표시, 간접 표시 있는데, 자, 우리나라 직접 표시잖아요. 이 직접 표시를 하면, 보통 제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하죠. 예를 네. 들어서 고객님이 저한테, 뭐, 김 차장, 오늘 환율 얼마야? 그러면은, 뭐라 대답하세요? 보통 뭐 오늘 1,330원. 그렇죠. 저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환율 얼마 그러면, 오늘 0.00083달러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직접 표시법이에요. 1달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통화를 표시한 거죠. 1달러당 우리나라 통화가 얼마냐. 그게 직접 표시법. 근데 반대로 저기 표에도 있지만 특히 유로 같은 경우에는 간접 표시를 하거든요. 네. 제가 유로 좀 더 설명드릴 건데 최근 유로 환율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 기사 보면은 뭐 유로 가치가 올라 떨어져 이거 보면 굉장히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그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거고 어쨌든 우리나라 환율은 직접 표시법이다. 한국, 일본 뭐 이런 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 드리면은 사실 원 달러가 맞아요, 달러 원이 맞아요, 사장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달러 환율 그렇게. 네, 저도 네. 보통은 뭐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보통 기사나 신문을 보면은 오늘 원 달러 환율은 얼마고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국제적 환율 표기하는 방법은 그 기준된 통화가 앞에 와야 돼요. 그럼 결국은 달러 원 환율이 정확한 표기 방법은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1달러에 얼마예요, 그대로. 근데 지금 원 달러 환율하면 1원에 몇 달러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통상환율 표시하는 방법은 간접 표시법이에요. 정리하면 네. 1달러에 현재 1,350원이다. 그러면 네네. 앞에가 달러니까 네. 그대로 1달러가 달러 원. 그렇죠. 그렇게. 예, 그게 국제 기준에는 맞는데 원 달러나 달러 원이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언론에서 뭐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달러 원이라고 쓰는 언론 기사들 많아요. 근데 그게 원래 맞는 방법이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퀴즈인데 퀴즈예요. 퀴즈 집중하셔야 돼요. 퀴즈를 하면 뭐가 나간다는 얘기죠. 네, 뭐가 나간다는 얘기.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유로의 강세일까요, 약세일까요? 예, 그만 보내셔도 돼요. 자, 요 그림은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은 환율 이해도가 굉장히 저희 직원들이 높으세요. 그죠? 여기 있다. 저 근데 헷갈리는데요. 우리 저기 이학주 과장님이시죠? 안동에. 예, 이거는 약세 강세요. 유로화가 강세냐 약세냐? 근데 지금 보면 달러 유로니까 네. 1달러가 네네. 2013년 1.33 유로고 네. 지금은 1달러가 1.06이니까. 네. 1달러가 더 약해진 거 아니에요? 유로로 바꿨을 때? 그러니까 유로 강세 아닌가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일부러 지금 헷갈리게 그러신 거죠? 그거 아니고 달러 유로니까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 정답은 유로 약세예요. 유로 약세인데 이 그림을 제가 2016년부터 저희 뭐 WN 교육이랑 가서 이제 퀴즈를 내면은 거의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딱 정답 많이 나왔어요. 약세. 우리 이학주관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좀 이따가 뭐 보내드릴게요. 뭘 보내드릴까요? 어쨌든 보내드릴게요. 이 그림은 유로 약세 그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연은철 말씀하는 것처럼 왜 유로 강세로 봤냐? 실은 저기 있는 달러 유로 환율이라는 표기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행히도 뒤에 보면은 단위가 유로당 달러 해놨잖아요. 통상 우리가 유로 환율은 유로당 달러 표시예요. 그 저긴 단위가 달러예요, 달러. 결국 보세요. 그러면은 2014년도에
1유로당 1.39달러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쭉 떨어져서 1유로당 1.06달러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게 달러 유로 환율 추이가 아니라 유로 달러 추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부분 있잖아요. 네. 유로화는 원래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간접 표시 보여서 기준된 통화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언론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뭐 달러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달러 유로 표시. 근데 다행히 단위가 있으니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근데 저도 잘못된 원래 잘못된 게 맞아요. 원래 유로 달러예요. 이건 약세가 맞습니다. 약세가. 채팅이 새로 올라오셨네. 아이고. 이 부분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요즘 워낙 유로 환율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 이해하셨을 거고요. 그 많이 정답을 주셨네요. 요게 최근 기사예요. 최근 기사. 이제 예. 최근 기사. 자, 옛날 이게 2015년도 기사거든요. 최근 기사. 연합뉴스. 연합뉴스 되게 기자 똑똑해요. 유로 달러 환율. 딱 맞죠? 이렇게 하니까 딱 이제 이게 1유로당 달러인데 그렇죠. 1유로 달러가 쭉 떨어지니까 결국 유로 가치가 하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 나온 게 뭐죠? 유로와 페리티 1에 가까워졌다. 그치, 1에 실릴 때도 빠졌었죠. 0.98까지 그쵸. 갔었는데 결국 이거는 유로가 한마디로 유로가 진짜 네. 거의 쓰레기같이 약해졌다 그런 얘기네. 쓰레기. 야 유로가. 참 쓰레기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유럽 사람들 기분 나쁠 거예요. 쓰레기까지 아니고 그냥 달러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유로 가치가 예전에 비해 굉장히 떨어졌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유로 가치가 쓰레기 걸 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환율을 볼 특히 유로 환율 최근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환율을 볼 때 이거를 만약에 원화로 본다 그러면은 저희 원화 환율을 본다 그러면은 이 달러가 좀 떨어지는 그 우리나라 환율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환율 보면은 강세인데 유로는 지금 반대잖아요. 길 다르다 보니까 이게 떨어진 게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얘는 지금 유로 약세인 거죠.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인베스팅 닷컴 보시면은 딱 명확해요. 자, 유로 밑에가 이제 위에가 직접 표시, 밑에가 간접 표시인데 제가 방금 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유로당 몇 달러냐 딱 나오죠. 근데 아까 신문 기사에는 이게 달러 유로 해버리니까 달러당 유로 몇 유로냐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계속 반복돼 말씀드리지만 달러 유로나 유로 달러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냥 유로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유로가 약세로 가는 거구나. 예,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예, 우리나라 좀 반대구나 정도만 이해를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만 그냥 해석하면 되겠네요. 유로 달러면 그렇죠. 1유로당 얼마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달러 유로, 지금 달러 유로 쓰지만 유로 달러 쓰는데 이렇게 좀 다르다. 그게 표기법이 좀 엄밀히 말하면은 좀 다르게 돼 있다. 뭐가 웃기다.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웃겼나요? 무슨 포인트가 있었나 모르겠네. 저희가 원래 되게 웃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 둘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코치사님, 저희 되게 심각해요. 네. 이런 게 웃길 수 있겠다. 자, 이 기사,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2015년도 기사인데, 근데 제가 이게 2015년도 11월 달 기사 가져왔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 현재 시장이랑 똑같아요. 희한하죠? 지금 그럼 1달러에 1유로 페러티가 이번에 있는 게 과거에 있었다는 15년에 지금 똑같이 보세요. 그때 기사 보면은 이게 좀 환율력이 아닌데 저도 보다 보니까 고용지표 개선된 미, 금리 인상 확실한 근거 얻어 뭐 나오죠, 그렇죠? 신흥국 금융불안 초래, 한국 수출 약재 똑같죠. 저게 언젠가 2015년 역사는 반복된다. 그거 생각했습니다. 희한해.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냥 그림 예전에 썼던 걸 가져다 보니까 지금 똑같네. 2015년 11월 기사인가요, 이게? 네, 11월 29일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아까 이 그림은 유로 약세를 보여준 거다. 그래서 지금 유로 약세된다 기사예요. 그쵸, 진짜 희한합니다, 진짜. 네. 이건 아까 보여준 그 기사.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때문에 유로 가치가 폭락했다. 그래서 1.0013달러가 내려갔다. 그 기사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유로 환율 볼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많이 아실 거예요. 예.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유로 환율하고 엔 환율, 이렇게 우리 원화 기준 했을 때 우리 뭐 1유로당 뭐 얼마예요? 뭐 100엔당 얼마였어요? 계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그림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네. 근데 산수예요, 산수. 원달러 환율 계산해서 내 달러하고 유로 환율 이게 나누고 곱하면 되는 거야. 근데 바로 원화랑 유로 계산하면 저희 직원분들은 외환 다 잘하시니까 잘하는 거. 저희가 모를 수 있어요. 네, 넘어갈게요.
이렇게 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환해지가 들어갑니다.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자, 일단 환해지, 원해지 영업던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자, 환해지는, 해지는 말이 잘 뭔지 아세요? 울타리라고 여기 써 있더라고요. 아, 보셨어요? 네. 언제 보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보셨어요? 예전에 영국이 양떼 네. 목장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울타리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걸 해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네. 뭐 자료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그게 해지래요. 그게 환해지. 그러면은, 환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네. 딱 막아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환해지는 환율 변동이 환율 변동을 막았다는 얘기야. 막았다는 얘기. 환율이 뭐 우리는 환율이 1달러에 뭐 1,000원이 되든 2,000원이 되든 500원 되든 그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노출 안 시키는 그럼 거죠.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음. 공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좋은 합책이에요. 네. 당연히 공짜는 없어요. 네. 제가 오늘 실제로 교육의 목적은 물론 실제 마케팅하고는 좀 직접적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환해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랑 그다음에 환해지가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환해지를 할 경우에는 거래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비용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발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환해지 개념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환해지 펀드는 펀드명 뒤에 뭐가 들어있죠, 아니? H. H 맞아, H. 그 다음에 반대 해지를 안 한 펀드는 UH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근데 심지어 어떤 펀드는 해외 펀드 이게 없는 게 있어요. 아예. 표시 없는 거. 그렇죠. 는 통상적으로 해지를 하는 펀드들이 많아요. 예. 근데 예전에 나온 펀드들이 이 표기를 정확히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 나온 펀드들은 표기를 이제 100% 하는데 예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인지감이 없었고 당연히 또 언해지 펀드에 대한 수요가 없었어요. 그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펀드는 해지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냥 표기가 없는 펀드는 대부분 해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아무 표시가 없었다가 금감원에서 이게 권고사항 아니었죠? 네, 맞아요. 금감원에서 이 부분에 약간 좀 고객들이 좀 뭐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표기를 명확히 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한 펀드들은 아예 출시를 안 하면 했지 표기는 다 해서 나오는 펀드 맞습니다. 그리고 언해지는 아시는 것처럼 그냥 환율 노출시키는 거예요. 뭐 여기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100만 원 투자했는데 그때 환율이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환전해서 1,000불 투자를 하겠죠. 근데 1년 후에 10%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럼 1,100불이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환율이 1,000원이었다가 1,200원 됐다. 그러면은 132만 원. 이익이네. 8배 됐다. 88만 원. 그래서 오늘 제가 워펀에도 하나 썼는데 네. 최근 한 6개월 음. 해지 대비해서 해지, 예. 언해지 펀드가 수익률이 엄청나죠? 네, 같은 펀드인데 해지냐 언해지냐는 거의 한 5에서 10% 차이 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환율이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좀 심하게 저부터 좀 심하게 올랐어요. 그렇죠. 너무 과해. 우리나라 그렇게 환율 뭐 오르만 요인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뒤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언해증은 환율 변동에 따라 가지고 펀드 수익률이 뒤바뀌는 거죠. 얘 같은 플러스 32%인데 얘는 마이너스 10%. 엄청나네요. 그렇죠? 언해지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랬다. 언해지 평가 금액은 그럼요. 예, 맞습니다. 언해지 펀드의 기준 가격은 그 환율에 대한 변동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기준가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해지는 그냥 환율도 그 펀드 평가 이익이든 손실도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해증은 환율 변동 위험을 아예 제거를 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투자 설명서 보시면은 그 해증 펀드에 뭐 환위험 어쩌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보통 80에서 90% 정도 해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100%는 아니지만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은 좀 벗어날 수 있다. 단 환해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환해지 비용이 뭐냐?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환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 이제 그 투자 대상국, 자 우리가 미국 이야기를 했을 때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은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로 가죠. 그럼 환율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결국 뭐 주식이든 채권에 대한 그런 평가 손익에 환율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결국 환율에 노출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해외 투자 저희 해외 펀드 있잖아요. 해외 펀드는 이제 좀 변수가 국내보다 되게 많아요. 자 투자한 자산 가격변이 당연히 국내 펀드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자산 빠지면 올라가고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통화 가치, 이게 투자 대상국. 자,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보통 저희가 미국 펀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를 보시면 돼요. 그냥 달러 가치 때문에 환율 올라가면은
환율 하락하면 환차 손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평가가 더 적어지는 거죠. 환율 올라가면 당연히 환차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 말고 이 질문도 가끔 오세요. 자, 우리 베트남 펀드 같은 네.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베트남 펀드도 해지형이 있고 언해지형이 있는데 걔는 그 뭐 해지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는 중국 펀드 예를 들었지만 자, 베트남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화가 있으면은 얘를 처음에 달러로 바꿔요. 이렇게 달러. 그리고 베트남 가서 얘를 동화 기호를 모르겠는데 베트남 동화로 환전해 투자를 해요. 자, 그러면은 베트남 펀드 해지는 뭘 하는 거냐? 원화하고 달러만 해지를 하는 거예요. 달러하고 그 베트남 또 동화는 해지를 안 해요. 근데 어렵게 하지 말고 펀드 돈 들어온 거 가지고 바로 베트남 통화로 바꿔가지고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언해지 펀드죠. 그게 언해지 펀드. 그렇지, 네, 언해지 언해지 펀드죠. 펀드죠. 네, 언해지 펀드인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냥 베트남 통화를 해지하는 거. 근데 네. 베트남 통화로 해지를 할 수가 없는 게 저 뒤에 나오긴 하거든요. 네. 보통 해지는 기축 통화, 달러, 엔, 유로, 그다음 홍콩 달러 정도. 요 정도는 그러니까 뭐라죠? 그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통화들이잖아요. 얘들은 해지를 하면은 그 통화를 반대로 해지를 받아준 은행들이 있어요. 근데 베트남 동화 지금 동화 가정 저희 뭐 못 사잖아요. 저희 슈퍼 가지고 그렇죠. 달러 받겠지만 안 받죠. 그럼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해지를 받아준 은행이 없을 뿐더러 해지를 설마 해준다 하더라도 비용 엄청 달라 그래요. 그럼 그게 결국 펀드 수익률에 마이너스 그대로 뭐 연 찍히는 거죠. 심지어 예전에 중국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환해지 비용이 한 연간 4%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펀드 환해지 안 하다가 최근에 위안화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 펀드도 직접 해지하는 펀드가 생기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아직까지 대부분 펀드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구조죠. 원화를 달러 바꿔서 달러 위안화하고 중국 펀드 중에 그 해지되는 거는 원하고 달러만 해지를 하고 달러고 위안화는 해지를 안 하는 펀드 많고요. 물론 일부 신한자산물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해지도 하거든요. 근데 하는데 그만큼 펀드 수익률에서 그 해지 비용이 들어가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축통화는 해지가 직접 해지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기축통화 이해 통화는 그 해지가 쉽지 않다. 받아준 은행이 없기 때문에 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의 위상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직접 해지를 할 수는 있다. 네,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네. 해외 뭐 펀드에 투자할 때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 뭐 해지를 할 수 직접 있지만 해지하는 거죠. 뭐 이머징 국가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러시아, 뭐 베트남 그런 데는 H대는 100% 해지 아니에요. 아니다. 네, 원달러 해지만 되는 거예요. 네. 이 그림은 그냥 간단히 한번 볼게요. 해지를 실제로 어떻게 하냐.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하죠. 복잡해 보이지만 나중에 한번 찬찬히 한번 보세요. 이거 순서를요. 자, 투자자가 원화 투자해요. 펀드 가입했다. 그러면은 운용사는 이제 달러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려면 운용사도 해지를 걸어야 돼요. 그러면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가져오고 실제 상대 은행에 다른 은행한테 달러를 파는 거 향후 1년 후에 내가 얼마에 달러 팔겠다 그 계약을 파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선물화 이런 거 개념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걸 하고 얘들 이제 국내 은행에 있으면 외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은행 지점하고 또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하여튼 운용사가 우리가 받은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환전 투자를 하는데 그 해지형이에요. 뭐 1년 후든 뭐 몇 년 후든 간에 고정된 환율을 갖고 위해서 나중에 이 달러를 얼마에 파는 환율로 고정해서 얼마로 파는 계약을 별도로 맺어 놓는다. 그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이게 설명이 제가 좀 어렵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우리 농협은행에서 펀드 가입하신 분 원화로 1억이 모이면 네네. NH 아몬디에서 NH 아몬디 그 글로벌 AI 펀드를 운용할 때 달러 바꿔서 해외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그렇죠. 달러로 사고 달러를 사가지고 그 직접 미국에 있는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 사야 되는데 네. 그 달러를 나중에 만약에 회수한다고 할 때 그때 환율에 따라 환율이 변동하면 아까 말씀 것처럼 환율 변동에 따라 좀 환차도 발생하니까 아예 나중에 받을 환율을 정해놓고 외환시장하고 타 은행 거래를 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 이 환율을 받을 거예요라고 하는 거. 보통 그러면 NH 아몬드의 그 펀드 매니저는 미국에 있는 어떤 주식을 살 때 딱 그 순간에 딱 해지를 하겠네요. 걸어놓겠네요. 달러에 대해서.
뭐 그거는 너무 실무적인 이야기긴 한데 그럴 수도 있고 어. 전체 한꺼번에 갔어요. 그건 약간 유도리 다른, 있게. 예, 다른 문제예요. 유도리 있게. 근데 그것까지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음. 예, 이해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어우, 이 그림 되게 복잡하네. 그래서 근데 대부분 고객님들이 저희 판매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환해지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환해지 선택한 이유가 2007년, 8년 때 한번 되게 환율 때문에 문제 좀 있었잖아요. 그때 환율 변동이 엄청 심했죠. 근데 실은 이때는 환율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였는데 이게 조금 이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이 당시 때는 어니정 펀드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펀드 말고 음. 우리나라 투자 펀드 중에는 그 해지하는 펀드가 없었어요. 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미래에셋 인사이트 펀드 이런 거 음. 해지형이었거든요. 해지형이었는데 저 뒤에 좀 나오긴 해요. 만약에 그 펀드가 해지를 안 하고 언해지를 했다면은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1,000원에서 500원이면은 엄청나죠. 주식은 빠져서 주식은 손실을 받겠지만 환에서 이익을 환에서 받는 이익을 엄청 받겠죠. 근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워낙 최근 뭐 몇 년 사이에 환율이 뭐 경제 위기 뭐 이런 거가 들썩하잖아요. 그냥 겁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고. 예, 그래서 환율은 뭐 저부터 그냥 그런 게 있어요. 환율은 투자할 대상은 아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환율 자체를 예측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환율 그냥 고정시켜 놓자라고 해서 대부분 고객도 환해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펀드에서 세금을 뗄 때 해외 펀드는 네. 해외 펀드는 손실이 났지만 환에서 또 뭐 이익이 나면 전체적으로 손실이지만 또 세금 떼는 거 있지 않나요? 그런 거?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기예요? 거기까지 하면 복잡해. 그거 뭐냐 예전에 네. 비과세 펀드 있거든요. 왜냐면 그런 어떤 막 복잡한 네. 거 때문에 아예 그냥 환율 신경 쓰지 말고 네. 해지로 가자 막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2016년도에 얘기가 안 되는데 비과세 펀드 판매할 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해지형인데 비과세 펀드가 완전 100% 비과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언론에서는 비과세 펀드라고 썼지만 그 해외 주식 투자 전용 집합투자 증권이라고 썼어요. 100% 비과세 아니거든요. 근데 그 비과세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환해지로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게 세법에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예. 그거 나중에 이제 뭐 세금할 때 세금할 때 조금 나올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랑 달러 원 환율 비교하는 거죠. 뭐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강세가 되니까 원화 환율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달러 인덱스는 설명 달아놨거든요. 아마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6개 통화. 유로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에서 유로화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유로화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더 심해진 것도 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막 치솟고. 예, 그렇죠. 그게 실은 아까 제가 뭐 우리나라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라고 했던 게 뭐 우리나라 문제도 뭐 아예 없진 않겠죠. 근데 결국은 유로화가 너무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아까 그 통화는 상대적이잖아요. 유로가 약세되면 달러 올라가고요. 유로가 조금 강세되면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로 약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달러 강세가 가는 부분이 많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재부나 한국은행에서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네. 그렇지만 다 같이 지금 달러가 너무 강세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 그래서 아직까지 막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뭐 그런 식의 코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코멘트를 했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환해지를 하면은 100% 안전하냐?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펀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딱 봐서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물론 보려면 볼 수는 있어요. 보는 건 제가 뒤에 알려드리겠지만 그냥 이건 그냥 참고만 들으세요. 환해지가 무조건 100% 안전한 건 아닌데 그 안전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그냥 이런 게 있더라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리스크가 아까 제가 그 환율 고정한다고 하는데 뭐 운용사가 돈을 받아가지고 달러로 이제 주식 살 때 다른 은행이랑 그러니까 선불한 계약을 하잖아요. 결국 1년 후에 나 이 정도 달러 그냥 얼마로 받을 거야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선불한 계약이라는 거는 딱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보면은 그 펀드 보니까 뭐 2개월, 3개월 이렇게 다 끊어서 하더라고요. 1년 안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선물한 계약은 만기가 있거든요. 근데 펀드는 만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 계약에는 펀드는 만기가 없는데 선물계 만기 있다 보니까 선물 계약을 계속 계약 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연장할 때마다 이 거래할 때
그 연장 당시의 환율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 수익이 발생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예시를 들어놨는데 이건 다 설명 안 드리겠다. 여튼 밑에 제가 적어놨죠. 그 펀드 만기는 있지만 선물한 만기가 없기 때문에 실제 계약 갱신할 때 그 환율이 올라게 되면은 증거금 납부. 결국 선물 관련 증거금 내는 게 있거든요. 그냥 계약할 때 그냥 비용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한마디로 그런 거 저기 든다. 최근에 6월달에 우리 국내 주식 떨어질 때 신용으로 주식 사신 분들 다 마진콜 들어와서 막 하한가에 뭐 팔고 그랬잖아요. 그런 비슷한 부분이라고 약간 보죠. 선물하는 게 다르겠죠. 그렇더라고요. 다. 예, 예. 근데 뭐 여기서 선물한까지 얘기하면 너무 힘드시니까 음. 어쨌든 선물하는 만기하기 때문에 그 환해지 계약을 할 때 그런 만기 연장할 때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럼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요거는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선물한 매도 이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림만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환해지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이게 환율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익이 날 거고, 그렇죠? 환율 떨어지면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 선물을 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손익을 반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현물은 마이너스 나지만 선물은 선물 거래에서 떨어져 마이너스 하지만 현물 플러스해서 얘가 또 네팅 돼가지고 그 전체 손 0을 만들어줘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죠? 이게 환했지. 네, 네. 환해지 구조. 네. 네.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그냥 중립화시키는 거. 예. 환했지. 그러니까 100% 0은 아니지만 결국 현물에서 발생하는 우리 실제 거래에 발생하는 그 부분을 선물 계약을 해서 똔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환해지를 한다는 펀드의 손익 구조죠. 환해지 펀드의. 좀 말이 꼬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거 뭐냐면은 아까 제가 계약 연장을 할 때 환율 상승할 때 추가로 뭐 돈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2007년 8년도 때 금융위기죠. 이때 아까 환율 1,500원 이상 그렇죠. 갔었어요. 자, 갔는데 어떻게 됐냐? 보세요. 달러 원 환율이 엄청 올랐죠. 그렇죠. 1,500원까지 막 갔으니까. 예, 엄청 올랐어요. 근데 그때 또 뭐가 달러 원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뭔가 금융위기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 가격은 빠졌어요. 네. 빠졌고 어쨌든 환해지는 또 펀드에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환해지 계약이 만료가 되고 나서 다음 환해지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환율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싼 비용을 환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펀드에 돈이 뭐 그럼 자금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펀드는 일부 유용장을 파든 간에 뭘 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이제 펀드 환해지 했어요. 근데 또 뭐가 있었죠? 펀드에 환매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환매 발생해서 펀드 자금도 빠진 데다가 또 남아있는 환매를 안 할 고객들은 환해지를 해야 되니까 또 펀드를 자금 일부 팔아가지고 환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환해지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럼 결국 펀드 수익률 악화 되면서 결국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환매가 또 가속되고 환매되고 또 수익률이 악화되고 이런 게 실제로 발생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가 다른 뭐 펀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펀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고 아까 여객펀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객펀드가 되게 많았어요. 실제 펀드 계약이랑 실제 선물과 따라하다 보니까 이 증거금이 모자라서 거기 실제 돈을 내야 되는 거 많았거든요. 예, 저희는 뭐 그런 건 없었지만 하여튼 이런 로직이고요. 그다음 리스크 두 번째 리스크는 이종통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나 엔화나 이런 기준통화 말고 위안화나 동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100% 해지가 안 돼요. 그렇죠? 100% 해지가 안 되고 여기 원화하고 이제 그 달러만 해체를 하는 거죠. 똑같이 베트남 펀드 HD에서도 결국 얘만 해체라는 거지 이 달러하고 위안화, 달러하고 동화는 해체를 못하는 거죠.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위안화는 그 해체란 펀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환해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한번 그냥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요 부분 말씀드린 거를 이게 표로 나타낸 건데 보시면 쉽게 갈 거예요. 그 환해지를 했을 때 실제로 환율이 올라떨어질 때 실제로 금액이 환해지가 손익이 얼마 발생하는데 뭐 관심 안 보셔도 되긴 해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앞장에서 지금 아까 2007년 8년에 저런 환율이 급등하면서 증거금 뭐 하는 것 때문에 펀드 내에 있는 자산을 팔아가지고 증거금을 마련하고 또 이제 펀드 또 동시에 환매가 들어오니까 또 펀드 또 내에 있는 거 팔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 단초가 결과적으로는 달러원이 급등한 게 원인이잖아요.
딱 보면은 근데 저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보면 네. 슬금슬금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저런 상황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할 단계까지 지금 저는 그거 저 그러니까 때는 이제 주식도 거의 마이너스 50%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같이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환율보다는 그 자산 시장이 깨지면서 심리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손 자체가. 그러니까 펀드 환매만 발생 안 하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환매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펀드는 보통 100이 있으면은 90%는 운영하고 10%는 항상 환매 대기자금 놔두잖아요. 캐시를 운영. 그렇죠. 근데 그 장에 확 빠져버리니까 결국 갖고 있던 자산을 팔아가지고 환해지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은 운영사들이 이게 보통 환매자 유동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까지는 뭐 안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예시로서 그냥, 예전에 실제로 네, 저런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죠. 진짜. 예. 한 번씩 허를 찌는 질문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리스크 세 번째. 지금 약간 비슷한 거죠. 그렇죠. 뭐, 지금이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자산 시장이라든가, 글로벌 위험 선호가 안전 선호가 올라갈 때, 위기상 왔을 때, 펀드의 자산 가치를 방어 불가하다. 자, 얘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원하는 위험 자산이잖아요. 위험 그렇죠.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글로벌 금융이라든가 뭔가 이벤트라든 이슈가 발생할 때는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죠. 달러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그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 펀드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펀드일 거예요, 아마 네. 유리. 근데 해적 언해증이 있는데 물론 당연히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파란색의 언해증이 당연히 그 수익률 그래프가 위로 가 있는 맞는데 요거의 로직은 결국은 주식시장이 나쁘다는 얘기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약해진다는 얘기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다는 얘기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분반이 최고다 하다 보니 달러 강세가 가면서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주식이 빠져도 그 환율이 올라가는 그 환차익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이득이 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해지를 한다고 해서 물론 금융위기가 오면 안 되겠죠.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죠. 못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는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했을 그렇죠. 때 해외. 국내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 해외 채권도 마찬가지고 해외 자산 투자할 때.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테슬라 있잖아요. 그래서 서학개미들 요새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는데 실제로 서학개미가 많이 이번에 뭐 테슬라라든지 많이 빠졌을 때 6월달, 7월달 많이 샀죠. 많이 하락했다고 봤는데 실제로 계좌를 까보니까 생각만큼 덜 깨졌다. 왜냐하면 환해서 그렇게 먹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지금 달러로 들고 있으니까 뭐죠? 예. 환전하면은 환전할 평가 때, 금액으로 이제 환전하면 당연히 덜 깨진 건 맞죠. 그렇죠.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예. 물론 환율 보고 투자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 달러로 확 좀 상쇄를 했던 거죠. 손실. 그렇죠. 맞습니다. 펀드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연금 개인연금이랑 펀드 개인연금이랑 IRP 계좌를 저 당연히 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해외 주식형 펀드는 다 언해져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 언해져요. 물론 그래서 최근에 좀 수익률 좀 선방했어요. 다 언해지인데 이걸 이제 약간 뭐 환율 베팅해가지고 뭐 환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연금 기간 길기 때문에 진짜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차라리 하락 방어로 하자. 그래서 저는 해외 주식형은 다 연금 이런 건 다 언해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다 끝나가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금 진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냥 개념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가 보통 환해지를 하면은 아까 제가 환해지 비용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환해지 했을 경우에 프리미엄하고 비용이 발생해요. 비용. 근데 제가 1번이면 적어놨잖아요. 자, 환해지 프리미엄은 환해지를 했을 때 이득이 나는 거고 환해지 비용은 환해지 했을 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고. 딱 정리하면 제가 아까 처음에 환해지가 그러면 다 리스크를 막아주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공짜는 없다. 그 설명. 리스크는 막아주지만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 이외에 어차피 환해지 했을 때도 프리미엄 붙어요. 플러스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조를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선물한 계약 만기 연장했을 때 증거 연장했을 때 비용 드는 거 있잖아요. 롤오버 했을 때 비용 만기 그 부분이 그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개념만 말씀드리면은 말을 쭉 적어놨는데 결국 뭐냐면요. 예시만 보실게요. 자, 지금 달러 환율이 1,000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냥 예금리를 할게요. 예금리가 5%고 달러 예금금리가 2%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을 1년간 예치했을 경우에 발생 이자는 원화죠. 원화를 예치해서 발생 이자는 50원이 돼요. 그렇죠? 근데 1달러를 1달러 1년간 했을 경우에는 0.02불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결국 저희가 그 환해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환율이 1,000원인데 1년 후에 1,000원으로 받는 계약을 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지금 1,000원인데 1년 후에 1,000원 받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뭐 1년 후 환율이 얼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론 환율을 계산을 해서 거래를 하거든요. 네. 그게 제가 선물 환율이에요. 근데 보통 선물을 계산할 때 지금 환율이 1,000원이지만 이 선물 환율이 1,200원 될 수도 있고요. 900원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1,200원이 됐다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은 1,000원을 가입했지만 1년 후에 1,200원을 가지고 환전하는 거니까 이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환율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지금 환율이 1,000원인데 선물 환율이 900원을 계약한다. 그럼 이건 가만히 앉아서 지금 100원 깎아먹는 거잖아요. 이게 환율 비용이에요. 근데 이게 통화마다 달라요. 통화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예시 보여드리는 거는 딱 봐도 원화 금리보다 달러 금리보다 원화 금리가 높죠. 5% 2% 5% 높죠, 그렇죠. 그럼 이걸 선물 환율 이제 계산하는 산출이 1년간 5% 2% 예금하고 원화 계산했을 때 얘를 똑같이 맞춰주는 환율이거든요. 환전했을 때. 결국 뭐냐면은 자 우리가 똑같이 1,000원 있으면은 당연히 원화로 하는 게 유리하죠. 그렇죠. 그렇죠. 5%더 받으니까. 근데 이거를 달러로 해서 2%밖에 안 되니까 얘를 환전했을 때 맞춘 환율이 지금 1,000원보다는 더 위로 가는 거죠. 결국 금리 차이를 환율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얘를 지금 이 예시에서 그 선물 환율 구하면은 지금 1,000원이지만 선물 한 1,029원 41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환율로 이제 환율을 걸었을 때는 나중에 지금 1,000원이지만 1,029원으로 환전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해 놓는 거죠. 심플하게 하면 만약에 원화 금리가 지금 5%, 달러가 2%인데 원화 금리가 2%, 달러 금리가 2%. 그러면 그냥 선물하는 1,000원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론적으로. 예. 결국은 금리가 높은 국가한테는 환율 프리미엄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뒤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림 빼고요. 자, 이게 점점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시죠? 예,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자료 한번 다시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더 가실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목소리 힘이 없어지네요, 제가. 네네.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예시만 보시면 돼요. 자, 결국 아까 금리 차이가 국가별 금리 차이 나잖아요. 금리 차이를 환율로 보상해주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실제로 제 펀드예요. 이게 아마 제가 그 NH 아문디 그 유럽 후스니처 펀드일 거예요. 유로화로 거래한 펀드거든요. 헤지 펀드. 이게 운영 보고서 맨 뒤에 보면은 이런 하나 그 표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헤지 비용은 일단 없네요. 없는데 환해지 비율이 99%, 거의 100%. 거의 100%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환해지로 인한 손익이 3,400만 원 발생했어요. 환해지로 손익이 왜 발생하지? 그걸 제가 설명드리고 물론 계산까지 하자는 건 아니고요. 어떤 손익이 발생한 걸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금일 6시 30분부터 건물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역한다고요? 직원분들께서는 가급적 6시 30분 이전에 퇴근해 주시기 바라며 퇴근 시 책상 및 개인 물품 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다들 일찍 가세요. 저희도 요 끝나고 바로 집에 갈 겁니다. 소중한 가정과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환해지로 손익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환해지가 무슨 손익이 발생해? 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계산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유로죠. 유로. 자, 지금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유로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하고 어디가 높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로 금리가 최근까지 다 0%였어요. 네, 마이너스 0.1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금리는 금리는요? 지금 금리 계속 올려가지고 2.몇 %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높아요. 네. 환해지 프리미엄이죠. 심플하네. 심플해요. 우리나라 금리가 유로 금리보다 높아. 그럼 네. 우리는 환해지 했을 때 프리미엄을 얻는다. 그래서 3,400 번 거예요. 예. 그럼 앞에 있는 거 너무 어렵네. 심플하게 가자고 우리. 원화 금리가 유로 금리보다 높아. 그러면 환해지하면 이익이 발생하네 프리미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지금. 심플하네. 저 네네. 앞에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아니 또 이제 이거를 또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 보는 저 거예요. 지금 좀 뭐 복잡한 거 네네.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심플하게 갑시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제가 환해지 계약을 할 때 1년짜리 아니고 뭐 2개월 3개월짜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우리나라 3개월은 시드금리거든요. 갖고 와봤어요. 지금 한 2.5, 2.78쯤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유로 3개월짜 국채금리예요. 네. 몇 프로냐? 0.13이에요. 0.14. 당연히 우리가 높죠? 프리미엄. 끝. 달러. 이 펀드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만들다가 까먹었는데 어쨌든 해외 펀드 중에 하나인데 달러 헤지 펀드예요. 환해지 비율이 82%. 예. 그다음에 야 환해지 비용도 나오네. 얘는. 뭐 롤업 하다 보면 나왔겠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환해지 비용이 왜? 계속 최근에 계속 달러 강세 갔잖아요. 그렇죠. 그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환율 올라가면은 만기 연장할 때 증거금 내야 되는데 비싼 돈으로 계속 사야 되니까 예, 비용 발생한 거고. 근데 이건 더 웃긴 게 환해지 손익이 마이너스예요. 71억 9,300만 원. 아 이거 규모 되게 큰 펀드였어요. 이게 배당 기조에 그럴 거야 아마. 자 환해지로 인한 손익인데 마이너스가 71억 9,300만 원 발생했다. 근데 뭐 발생했냐? 얘는 미국 펀드죠. 달러 펀드예요. 왜 발생했냐? 자 우리나라 시드금리 3개월짜리 아까 말씀드렸죠. 2.5에서 뭐 6 사이에요. 자 근데 미국 3개월짜리 금리 2.63. 지속적으로 지금 미국 네. 금리가 올라가죠. 네. 단순히 어쨌든 높긴 높은데 이 속도가 엄청 빠르죠. 결국은 시중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달러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환해지 하려면 돈 더 내나. 네. 그래서 환해지 손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사장님 극단적으로 일본 있잖아. 네. 일본이 진짜 엄청나게 지금 저금리 상태잖아. 네. 거의 기준금리 보면 0%. 일본도 좀 환해지 나겠죠. 그럼 만약에 그리고- 우리가 일본 펀드 환해지 하게 되면 우리가 프리미엄을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더 정확하게 보려면은 그 해당 국가의 통화별로 선물 환율을 봐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대로만 이해해도 네,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냥 환해지 네. 손익 나는 거는 우리나라 금리 높게 난 거고 낮은 거는 우리의 금리가 그 해당국 통화금 낮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 거기 환해지 프리미엄하고 비용이다. 심플하네요 그냥.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제 이런 내용이 책에 안 나와요. 안 나와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결과만 좋지만 더 궁금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만드는 겁니다. 그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수월 레이트.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 패스. 이거 근데 실제로 저기 조회돼요. 여기 서울 외국환 중개회사인가? 저도 막 그래서 한번 살짝 한번 맛배기로 한번. 수압 레이트가 그거죠 아까 이게 달러 수압 레이트거든요. 결국은 마이너스 다는 얘기는 지금 비용 발생한 얘기. 현물환율이 선물환 낮다는 얘기. 현물이 여기, 선물이 여기 낮다는 얘기. 그럼 수압 레이트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프리미엄 발생했다는 얘기. 프리미엄. 선물환이 높다. 심플하네 그거. 그러면. 자, 그래서 요 예시를 들면 조금 더 얘기하실 거예요. 요게 글로벌 코스니체 옛날 안내장인데 저기 그 포인트 두 번째 보시면은 잘 안 보시겠지만 이 마케팅 포인트 두 번째가 이 펀드는 유로 펀드로 환해지 하는데 환해지 프리미엄이 1.5% 발생해요라고 돼 있어요. 저기요. 원 유로 해지 환해 발생했는데 도대체 저 1.5가 뭐냐? 라고 하면 제가 계산해 봤어요. 2017년도 진짜로. 궁금하잖아요. 제가 좀 궁금 못 참거든요. 계산해봤죠. 매년 통화해서 약간 오타쿠가 그렇더라고요. 오타쿠. 네. 궁금 1.5인데 뭐 1.5인데 너 어떻게 1.5 맞아? 해서 실제 계산해봤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2017년 9월 그냥 날짜 생각나서 지금 기준 볼게요. 그때 그 유로 환율이 1,355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선물 환율 이거 한글로 적을걸. 포워드 레이트 선물 환율이 1,377원. 더 높네. 이거 프리미엄 배상했죠. 그럼 1.5는 어떻게 나왔냐?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거 조금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지금 환율이 1,355원, 선물 환율이 1,377원. 1년 후에는 이걸로 환전했다는 얘기예요. 자, 100만 원 투자했다. 그럼 얘를 환전해서 이제 737유로를 가지고 투자를 하겠죠. 투자해요. 1년 후에. 근데 만약에 수익이 아무것도 안 났어. 그럼 요 금액 그대로 가져가겠죠. 수익이 안 났다. 손실도 안 났다. 1년에 이제 환전할 거잖아요. 그럼 이거 곱하기 그 당시의 선물. 나는 투자할 때는 1,355원이었지만 1,377원 환전할 거야 라고 계약 맺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 원으로 바꾸면은
737유로 곱하기 1377원 하면은 115,960원. 그러면 이 펀드는 전혀 손실이나 수익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투자했는데 그 15,000원 이 벌었네. 환해지로 인해 가지고 1.59%의 환해지 수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약 1.5라고 쓴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근데 앞장에서 보면 네. 그 선물한 이게 지금 1355고 네. 포워드 레이트라고 하는 선물한이 1377 더 높아.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발생했어. 그래서 아까처럼 뒷장에 보면 그런 식으로 1.5를 먹었는데 만약에 거꾸로 만약에 수압 현재 1355지만 포워드 레이트 선물한이 1333이다. 오히려 20원 그럼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죠. 예. 그럼 마이너스다. 예. 어. 결국은 또 유로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유로는 제로 금리가 갔거든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 연장할 때 그 롤오버 할 때 비용 드는 거니까 그거는 따로 생략드리고요.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고민해 볼게. 자, 그러면은 환해증하고 언해증이랑 환율 변동성 뭐가 더 클까? 뭐가 더 클까, 대장님? 자, 아침에 보니까 그냥 해치한 것보다 네. 그냥 오픈한 거 있잖아요. 네. 언해치가 보니까 네. 변동성이 더 작더라고요.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작아요. 네. 근데 대부분 분들이 여쭤보면은 당연히 환율은 노출 안 시켰으니까 해지형이 변동성 작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 실증 데이터예요. 이건 이제 일본 주식 펀드긴 한데 실제 언해지형이 변동성 작습니다. 왜? 언해지형은 아까 말씀드린 주식이 왔다 갔다 할 때 환율 변동돼가지고 걔가 상쇄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연금에도 그렇기 때문에 한 거예요. 왜? 연금은 장기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변동성을 작게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일단 이거만 보면 네. 우리가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할 때 네네. 그냥 장기로 갈 거면 그냥 언해치로 오픈하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정답 아니에요? 그 뒤에 나와요. 네. 네.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장기, 단기, 그다음에 주식 채권했을 때 환해지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교과서적으로 뭐가 제일 맞냐고 했을 때는 일단 단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환율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해지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니까. 예측 안 되는 거 예측하면서까지 거기에 리스크 노출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단 장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기도 이게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장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효과로 인해 가지고 저장가격이 빠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환해지를 안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거네. 영업전 직원들 입장에서 지금 펀드를 많이 팔아서 수수료를 막 먹어야 돼, 돌려서. 네. 그러면 해치로 가야지. 네. 맞죠? 왜냐면 못 모르고 이제 언해치로 오픈해서 갔는데 막 돌려야 돼. 근데 물론 네. 아까 환율 예측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진짜 본인이 봤을 때 야, 지금 환율 한 1,500 가겠다. 그럼 언제도 되죠. 근데 그 예측이 안 맞으면 이제 예측이 안 되지. 근데 고객한테 욕 바가지 먹는 거죠. 해외 주식은 올랐어. 네. 근데 내가 언해치를 해놔버렸어. 펀드를 가입할 때. 네. 그럼 고객이 항의를 하겠지. 야, 해외 주식은 가는데 왜 내 펀드는 마이너스냐. 그거는 이제 환율이 다시 안정화되면서 원화환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업전 직원들이 그래서 단기로 돌릴 때는 해치로 가는 게 유리하죠. 저한테 그 질문 많이 오세요. 네. 쭉 얘기하다 그럼 차장님 해지에 언해죠 그러면은 전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고객님 그럼 이제 물어보죠. 그 고객님 거세요? 아니면 팀장님 거세요? 그러면은 팀장님 제 겁니다 그러면 언해치 하시고요. 고객님 거 그러면 해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언해치를 했을 때 결국 이 환율 부분까지 예측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산 가격에 대한 변동 이외에 환율 부분까지 수익에 영향 미치잖아요. 그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마케팅 측면에서는 그냥 아무리 그런 아까 해지라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걔는 기준가에 다 반영되기 때문에 몰라요. 그 어쨌든 환율 변동이 가장 큰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거는 좀 차단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마케팅 측면에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여기 말씀드리는 교과서적인 거예요. 그래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교과적으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변동 축소 때문에 환해치 하지 않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채권은 어차피 채권 수익은 주식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해지하는 게 환해지를 하는 게 왜냐하면 환 때문에 채권에 발생하는 그런 수익까지 다 깎아먹을 수 있으니까 약간 변동성 있는 주식은 환해지 안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그 채권은 환해지 하는 게
그리고 아침에 않나? 제가 오하펀의 해외 채권형도 해지랑 원해지 비교했는데 네. 주식과는 다르게 해외 채권형 펀드는 원해지가 변동성이 더 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채권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변동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주식이랑 채권 달라요. 네. 아, 여기 질문 날카롭다고. 너무 찌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네, 뭐요? 우리나라 지금 네. 국민연금 있잖아요. 네. 걔네가 과거에는 해외 자산 투자할 때 환해지를 걸었잖아요. 지금 해내지 안 하죠. 안 하죠. 해내지 안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해내지 안 한다는 얘기는 달러를 직접 사서 그냥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달러에 대한 수익 올라가니까 그래서 최근에 환율 올라간 것도 이 그 국민연금 영향도 있다. 원인도 일부 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왜 국민연금이 단연간 운영을 하면서 해외 주식에 혹은 투자를 할 때 해내지 안 안 하냐? 하냐 그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런 것도 변동 네. 수축 때문에 네. 거죠. 근데 개인이랑 국민연금은 좀 다르죠. 다르긴 하죠. 네, 요거는 참고로 그냥 보실게요. 그래도 이런 기사도 아마 있더라고요. 이게 2017년도 기사긴 한데, 여기 보시면 뭐 큰 손들은 뭐 환해지를 안 한다, 뭐 이런 비용이 있어요. 장기 투자는 환 노출이 나아. 기사입니다, 그냥. 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결론은 제가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결국 고객님이 선택하셔야 되지만 마케팅 측면에서는 고객 입장에서 환해지 하는 게 그냥 편해. 그 설명해. 사후 관리가 편해요. 사후 관리가. 편해. 나중에 뭐 환 가지고 뭐 올라는 내리는 이런 거 되게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무조건 환해치를 한 게 아니고 환해치가 이런 플로우로 이루어지니까 알면서 제가 대응하자고 제가 오늘 교육을 한 목적이에요. 결국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몇 페이지 안 남았는데 제가 환율 전망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최근 환율 추이만 좀 볼게요. 이게 2007년부터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2008년이네요. 2009년이구나. 금위기 때 1570원 갔어요. 그리고 거의 뭐 박스권 흐르다가 최근에 이제 이 1339원 엄청 났죠. 근데 이거의 원인은 결국은 긴축 정책. 미국의 긴축이 제일 크고 요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유로화가 약세. 근데 유로가 왜 약세로 갔죠?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러시아가 천연가스 잠근다고 하니 이게 큰일이네 하면서 뭐 겨울에 뭐 경기 침체 오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유로 약세가다 보니까 달러 강세. 달러 강세가다 보니 중국도 그래요. 중국의 부동산 이슈 막 터지다 약간 이슈 나오잖아요. 그 위안화도 일단 약세로 좀 가거든요. 또 유동성을 많이 풀었잖아요. 예, 중국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미국 빼고는 미국도 안 좋은데 미국 빼고는 다 더 안 좋겠다 하다 보니까 야 그래도 달러를 사자라고 한 심리 때문에 달러가 초강세로 가면서 원화 환율이 저렇게 치솟은 거죠. 2008년, 9년 수준까지 왔지만 그때랑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만약 예전 이 정도 달러 수준 가지고 지금 경기를 판단하면은 지금 금위기 전 단계예요. 근데 그렇게는 예상을 안 하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달러 인덱스의 월봉 차트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는 뭐 제가 뭐 달러 차트를 분석하려는 건 아니고요. 결국 달러는 전고점을 뚫고 이미 넘어갔어요, 지금. 갖고 어떻게 보면 최대 상단에서 여기 지금 막 가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 힘들어요, 솔직히요. 지금 이렇게 최대를 뚫고 갔다는 얘기는 위로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위로 간다기보다 뭐랄까, 밑으로 빠질 요인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뭐 똔똔 아니면은 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또 만약에 어떤 이벤트 발생하면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요건 이제 제가 간혹 뭐 밴드라는 게 이쪽에 피보나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한 78.6%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게 분기점이잖아요. 이미 전에 60.8%는 다 뚫고 올라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 뚫고 하면은 여기까지 120까지도 봐야 될 수도 있지만 뭐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고요.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달러가 어떤 추세적으로 약세를 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시장에서 보는 거는 뭐 소폭 강세 아니면 보합 정도 흐름 보고 있다. 이거는 제 달러 환율 차트예요. 얘도 희한하게 보면 지금 딱 그 분기점 걸려있죠. 여기 쫙 꺼보니까 이게 2092년부터인데 딱 거기서 더 갈 거면 고민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뭐 달러 방향성을 보이는 것보다는 달러가 진짜 많이 올라와 있다. 원화 환율, 달러 원화 환율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서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시장 전망 자체는 그 약세로 어떤 전환보다는 조금 소폭 강세 내지 보합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좀 정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질문 없으시죠? 네. 근데 이제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도 그래프 보면은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랐고, 네네네. 이제 원했지 환을 노출한 펀드들의 성과가 뭐 거의 1년 아니면 연출 상당히 좋았는데, 그 흐름이 과연 앞으로 1년 후까지 갈 것이냐, 그건 약간 퀘스천 마크기도 하네요. 그거는 뭐 긴축 정제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 유로 경기를 좀 봐야 돼요. 유로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되면은 그만큼 유로가 다시 강세로 가면서 달러 강세가 진정되겠지만, 진짜 만약에 유로가 저 정도 되고 뭐 이제 에너지 대란나 그러면은 실은 지금 그 유로 환율 자체가 1미터 빠지게 되면 달러 강세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측 힘들죠. 근데 어쨌든 지금 많이 높은 편은 맞긴 맞아요. 높은 편 맞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 달러 강세를 더 추가로 보고 하는 거는 판단이긴 하겠지만, 저는 굳이 지금 이 단계에서 뭐 올라봤자 진짜 뭐 1,400원 굳이 아닐까요? 그냥 좀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달러 베팅하는 거는 오히려 좀 리스크가 크지 않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환율 혹시 이제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 책에 있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환율 흐름을 보시려면 요 정도 책 제가 시중에 보니까 뭘 저도 읽은 것도 있고 안 읽은 것도 있는데, 요 정도 책이 제가 서점 가서 보니까 제일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뭘 다 보시는 말씀 아니고 한두 권만 보시면 거의 겹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환율에 대한 부분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저는 이거 안 보고 그냥 앞에 있는 거 동미 차장님이 만들어주신 이것만 읽어도 그냥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간단히나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책 한 권씩 한번 보세요. 책 내용 굉장히 괜찮습니다. 특히 요거 지금 이 책 쓰신 분이 우리 신한은행인가 계신 분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신한은행에 계신 분이고, 이것도 은행 계신 분인데. 예. 맨 왼쪽에는 홍춘욱. 네, 혹시 옛날 책인데, 이건 개론적으로 돼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요 두 개가 괜찮아요. 요 두 개가. 가장 최근에 나온 건 요 책이고요. 혹시 질문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화상회를 지금 다 나가시는 거예요?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네. 차장님 오늘 네. 많은 걸 해주셨잖아요. 딱 심플하게 한 세 가지로만 정리를 하면 뭘까요? 딱 첫째, 뭘 세 가지로요? 첫째, 첫째, 환해지. 환해지. 네. 자, 환해지는 100% 안전한 건 아니다. 음. 단 마케팅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목적에 내는 부분은 좀 환해지 하는 게 고객한테 사월 측면에 유리할 수 있다. 한 가지로 생각해요. 그렇죠. 환해지는 아까 이런 그 장점이 있지만 공짜는 아니다. 네, 비용이 발생한다. 또 프리미엄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비용이 아닌 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네. 근데 그걸 제가 판단해서까지 모든 펀드를 가입하는 거는 좀 아니고요. 네, 그럼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아까 저희 안동의 이학주가라님 맞으시죠? 아까 맞추신 거. 예, 아마 맞을 거예요. 이학주가라님만 별도로 뭐 선물 보내드리고,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일찍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조금 어려웠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좀 힘드네요, 막. 배고파요, 지금. 네, 다들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화상회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